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여야 후보들 모두 분주한 유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조금 특별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세차 없이 걸어다니며 시민과 소통한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청년을 위한 공약도 발표를 했죠. 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세차 없이 걸어서 유세를 펼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잖아요. 네네. 이 걸어다니면서 유세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보람이 있었어요. 예, 뭐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는 울림 있는 선거를 하겠다 해서 뭐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한 선거, 저희 돈 안 쓰는 선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선거, 환경을 생각하는 쓰레기 안 나오는 선거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거둔 후원금만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했고요. 네. 유세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쓰레기 안 나오게끔 하겠다 했고, 또 국민 또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직접 만나 보니까 네. 정말 그 많은 걸 느끼고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심도 나고 그래서 아주 즐겁고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네네. 읍소도 하셨을 거고 야단도 치셨을 거고 그리고 응원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오늘 뭐 판교, 청량리 시장 또 왕십리역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네. 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비호감 대선에 대한 그 불만과 이 반발이 아닌가 싶은데 네. 깨끗한 후보다, 실력 있는 후보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힘내라, 또 포기하지 말아라, 정치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첫 거리 유세를 판자촌터에서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네네. 있습니까? 네, 제가 그 12살 때부터 네. 청계천 모가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끼니 걱정하며 살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남매 맞이였었고 그래서 그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철거가 돼서 그 천막집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살았던 청계천 7, 8가변에 있는 그 판잣집 그 모형이라든지 그 네. 동네에 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또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 옛날 판자촌이 있던 동네 청계천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분당선을 타셨어요. 그리고 판교에 가서 예. 젊은 청년들도 만나셨는데요. 네네.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떻던가요? 오늘 그 판교 이제 테크노밸리 쪽을 갖고 이제 벤처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아주 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만나서 저희는 그 제가 스타트업 천국 만들겠습니다. 벤처기업 10만 개 만들겠습니다. 이런 오늘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교 쪽에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일자리 얘기 많이 하셨고요. 예. 또 벤처기업이나 또는 청년들이 그 도전하는 일에 그 안전망 문제라든지 또는 벤처 시장의 어떤 민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가장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저도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네네. 과거가 흑수저냐 금수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저 네네.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확히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지 공약을 포함해서 네네. 뭐 청년층 공약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흑수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흑수저 출신이라는 게 뭐 자랑거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끼니 걱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계천 판잣집에서 살았지만 네. 정치인들이 흑수저 금수저 갈라서 갈라치기 하는 듯한
또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그걸로 이렇게 변명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저는 정치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흑수저든 금수저든 상관없이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를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5대 청년 권리 장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청년 안전권 문제, 단순히 젊은 여성분들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주거권 문제, 예. 부동산 문제 제일 심각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일자리 만드는 얘기들, 그다음에 청년들의 자기 개발권, 또 청년들의 주요한 정책의 참여권 이런 식으로 해서 5대 권리 장전을 사실은 내일 홍대 가서 발표할 예정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네. 네. 내일 홍대 젊음의 거리 가서 유세를 하고 이 청년 5대 권리 장전을 제가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득권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예. 이 기득권 문제는 공정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득권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좀 바꿔서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우리 청년들이 누리게 하고 그럼으로써 공정이 회복되는 사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공약을 제가 내세웠는데 이것들을 실체에 옮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못됐고 실패했죠. 저도 1년 6개월 초대 경제부총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선 성찰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부총리 그만둔 뒤에 한 1년 뒤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과잉 유동성 문제 같은 것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점, 특히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부총리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안정화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후보들이 대책을 내고 있는데 네. 현실성이 없는 정치 구호인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1가구 1택 꿈을 이루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 또 부동산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봐야 되거든요.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많은 다른 후보들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공약 발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선 첫째로는 이제 공급 문제인데요. 예. 지금 다른 후보들은 311만 호다, 250만 호다 이 구호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얘기고요. 예. 저는 적절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는 한 150만 호 정도가 아마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임기 내에 최대의 공급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지 또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일부를 좀 활용할 생각이 있고요. 네.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지, 두 번째는 시차, 세 번째는 재원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부 유예한다는 데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는 공급 대책을 하겠다. 또 규제 대책은 1가구 1택과 다주택 간의 분명한 차별화를 둠으로써 확실한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폭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금융 또는 세제상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마다 이 부동산 대책이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어요. 네. 지난 정부에서는 빈대서 집사라고 그랬고요. 예. 이번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권의
그 이념 논쟁, 정치 이념을 벗어나게끔 그래서 긴 안목에서 공급 대책, 그 계획, 또 규제 대책, 세금 대책을 할 수 있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어저께 또 내세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선거는 돈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네. 선거 비용 부담 없으세요? 저는 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거대 정당이 쓸 수 있는 돈이 그 선거 그 상한 플러스 국고 보조금, 뭐 선거 보조금 해서 7천억 원을 쓸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거둔 적법한 후원금이 다거든요. 네.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거대 정당이 아마 10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법한 돈을 가지고 돈 안 드는 선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고 저희는 지금 선거 보전이 전부 다가 자원봉사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대 정당이 수많은 유세차 전국에 돌리고 있고 수많은 유급 선거 보조원 쓰고 있고 전부 이게 다 돈인데 이게 다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네. 다 국민 세금입니다. 네.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국고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만 우선 지금 20여일 남은 선거 기간 중에 저는 적법하게 거둔 후원금을 가지고 깨끗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 운동화가 제 유세차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 의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걸으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의 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민정 내부에서는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정치개혁 선언을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해요. 네, 뭐 이게 진짜 단일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안철수 후보께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뭐 이런 제안을 했고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닥치고 정권 교체와 뜻을 같이 하자 또는 무조건 정권 연장의 뜻을 같이 하자 이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그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연대든 단일화를 한다면은 우선 각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비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점에서 서로 간의 대화와 또는 의견의 그 조율이 없이 그저 선거 공약 또는 그 이합 집산 이렇게 하는 단일화는 국민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단순한 권력을 얻기 위한 좋지 않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정말로 각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인지 앞으로 5년 동안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무엇인지에서부터 맞춰보고 그럼으로써 그 철학이 과연 맞는지 또는 조율이 가능한지 이것이 우선이지 단순히 뭐 정치개혁하자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뭉치자 또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 뭉치자 또는 진보와 보수가 뭉치자 얘기를 다 사이비 보수 사이비 진보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그런 면에서 서로 간의 가치와 철학 비전에 대해서 먼저 맞춰보고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굳게 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철학이 맞는다고 하면 단일화 하실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단일화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단일화는 이제 멀리 간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핵심 가치와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같은지부터를 따져보고 그것이 뭐 서로 간에 정말로 맞는다면 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뭐 그때는 뭐 정책 연대가 됐든 또는 뭐 저는 가치 연대는 말도 씁니다만 가치 연대가 됐든 또 어떤 분들은 뭐 단일화까지 가서 정말 그 나라를 바꾸는데 힘을 합쳐보고 끝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는 조금 먼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 뭐 그 세의 유불리나 또는 선것이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저는 속임수 또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서로 간에 아까 말씀드린 가려고 하는 방향과 철학
또 비전에 대한 것부터 서로 맞춰보는 것이 첫 순서다 이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지금 아쉬운데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왜 김동연을 지지해야 하는가? 네. 마지막으로 네. 예, 호소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호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과 실력, 두 번째는 공감 능력, 네. 그리고 깨끗함과 정직함입니다. 이런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비교 의리를 가지고 이 정치판과 정치색을 교체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표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치 스타트업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에